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계층 간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 배리어 프리 코리아 진행을 맡은 복지TV 전남방송 유진입니다. 오늘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삶의 현장을 누비고 계신 진보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복지TV 시청자와 순천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순천 시민 여러분,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성수입니다.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짧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20대 청춘의 시기에는 군부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서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30, 40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동운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좋은 세상,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웃음 짓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우리 사회를 향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진보당은 꾸준히 지역 상인, 농민, 시민들을 만나 민생을 파악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시민들의 주방용 칼을 갈아주는 봉사를 진행하는 등 특이한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에는 우리 농민들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노동자들,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 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이렇게 쭉 같이 농촌 봉사활동을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들께서 칼이 잘 안 들어가지고 대단히 무디다,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또 저희들도 간혹 가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다가 농사일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때부터 칼갈이 봉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농촌, 정말 제대로 살기 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새백년 칼갈이 봉사단으로 이렇게 명칭을 했고, 전남 전체로도 전남 새백년 칼갈이 봉사단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각 시군 단위별로도 칼갈이 봉사단을 구성해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제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 도심에서도 칼갈이 봉사를 요청해서 도심에서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를 이렇게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나가시는 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진보당 현수막 퍼레이드가 굉장히 화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보당의 현수막을 보시고 정말 시원하다, 내 마음 같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됐던 것은 이제 정당법과 5개 광고물법이 배치가 돼가지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5개 광고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5일 정도 기간 동안 당의 현수막이 걸리게 되는 과정이 됐고, 여기에 이제 어찌됐건 진보당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언론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지TV가 이렇게 초청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께,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의 많은 지혜와 그리고 저희들의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현수막에 저희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을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그리고 어떤 변화를 바라실까, 시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국민과 시민과 소통하는, 진보당이 국민의 마음을 알고 국민이 바라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실현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잘 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수막을 통해서 이런 기대와 희망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환경적으로나 미관상으로나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순천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진보당의 복지 정책은 돌봄 국가 책임제로 대표되는데요. 돌봄 국가 책임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돌봄, 특히 이제 유아, 또 장애인, 어르신,
가족들에 대한 돌봄이 쭉 진행해 왔는데 이것은 거의 가족들이 책임져 왔고 가족들 중에서도 여성들이 거의 책임을 져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 필수 노동인가 이것이 확인이 됐고 그러면 국가가 정상적인 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책임적으로 돌봄 노동에 대해서 자기 정책을 내세우고 정책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누구나 또 돌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현실이기도 하고 또 저희의 일상 속에 직면한 문제인 만큼 국가가 돌봐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전남 돌봄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의 대표로도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돌봄 정책을 펴고 중앙정부도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지방정부, 자치단체들도 그걸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22년 지방선거 때 우리 진보당이 도의원 2명을 당선시켜냈고 또 이제 기초의원 5명을 당선시켜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의원이 있는 곳부터 이런 정책을 현실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작년에 7월 달부터 지방의원 임기가 시작됐는데 우선 도의회에서부터 그래서 도의회에 있는 우리 오미와 박영대 두 도의원이 7월 달부터 돌봄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노동조합들과 간담회를 즉시 열었습니다. 그 간담회를 3차례 열었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그런 운동부터 펼쳐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런 연구와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오미와 도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그 TF가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여러 실사 작업들을 거쳐가지고 돌봄 노동자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그런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 도의회에서 그 도의회 차원의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도 조례의 기초에서 각 시군 단위에 있는 우리 진보당 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화순, 나주, 순천 이런 곳에 또 기초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진보당 최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조례로 제정이 돼가지고 내년 추경 예산으로 지금 전남의 181개소에 4,224명 정도의 돌봄 노동자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월 10만 원씩 해서 이제 4억 2,240만 원 정도의 내년 추경 예산이 그렇게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돌봄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의 그런 처우나 환경이 개선돼서 우리나라가 돌봄 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의 의료복지 공백이 심각해서 국민들이 속만 태우는 실정입니다. 진보당의 입장과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보당은 예전부터 이제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쳐왔고 사실 이제 무상의료 체계도 예전에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때부터 저희들이 줄기차게 해왔던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민간 의료가 실제로 국민의 의료를 담당할 수 없다. 공공 의료만이 이런 대대적인 팬데믹 현상의 의료 그 질병 체계가 왔을 때 공공 의료가 얼마나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어떤 난을 겪고 나서 국가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의료 부분에서는 공공 의료가 대폭 확충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공 의료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국의 광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우리 전남이 그런 차원에서 공공 의료 인력을 제대로 육성하는 네. 의대를 신설해서 전남의 의료 공백을 제대로 메우고 네. 그 의료 공백은 공공 의료로 이렇게 보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전남에 낙후된 의료로 인해서 의료 혜택의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은 실정인데 꼭 전남 지역의 의료 공공성이 강화돼서 이런 실질적인 계획들이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전국적으로 농업이 붕괴하고 머지않은 시기에 농촌과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는 그런 걱정이 많은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남 농촌 복지 대책에 대한 고민은 무엇일까요? 예. 제가 2014년에도 통합진보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었었고, 네. 2018년에도 민중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다 2018년 도지사 후보로 나왔을 때 저희 첫 번째 공약이 농민수당 공약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노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농민 공약을 첫 번째로 세운 것은 우리 전남은 농도입니다. 그래서 전남의 농업이 어떻게 되는가가 사실은 대한민국 농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농업, 농촌, 농민을 살려야 된다. 또 여기에 많은 또 농민의 자식들인 노동자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농민수당 공약을 내걸면서 그때 당시에 도지사에 서로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농민수당을 꼭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농민수당을 만들려면 어찌됐건 법이 필요하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민수당 조례를 도민 주민 발의, 도민 발의로 직접 네. 도민 4만 3천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주민 발의 조례는 주민등록 13자리 네. 그리고 주소가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가장 단시간 안에 만들어냈던 조례인데 네. 이 농민수당은 사실 역사적으로 매우 의의가 큽니다. 농민이라는 존재만으로 지급하는 것이 농민수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모든 정치 세력이 농자천하지대본이다. 네. 농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농업이 없으면 어떻게 국가가 유지가 되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정책도 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수당은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는 이 농민들이야말로 국가 공무원이나 다름없다. 네. 그래서 준공무원적인 성격으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식량 주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네. 농민들을 정말 사회와 국가와 국민이 정당하게 대접해야 된다. 네. 또 인정하고 평가해야 된다. 이것이 농민수당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또 청년 세대가 많이 농업 쪽으로 이제 발전하는데 이바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어쨌든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 세대가 농업 중심 사회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농민수당 2배로 지금 정책을 제시하고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서 직접 발의했던 농민수당의 내용은 네. 월 10만 원 모든 농민들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월 5만 원 농업 경영체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원상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농민수당 2배로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 모든 상품은, 생산물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농산물만 유일하게 농민들이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면 질수록 생산비도 안 나오는 농산물값 때문에 빚더미 올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을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농민기본법을 만들자. 그러면 농민이라는 존재로만으로도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는 그렇게 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가격이 제대로 보장이 되면 잘 사는 농촌이 되고 잘 사는 농촌이 돼야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돌아오는 농촌이 돼야 집안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청년들이 오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인 토대가 없이 청년들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기반이 잘 구축이 된다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함께 농업 환경의 개선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머지않아서 청년들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애에 대한 복지 정책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요. 장애인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말씀드립니다. 어찌됐건 핵심적으로는 장애인들에게도 제대로 된 임금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가지고 장애인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도 일자리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네. 이것이 보장이 돼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제대로 보장이 될 때 장애인 스스로가 어떤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네.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법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장애인 분들께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현실인데요. 이런 장애인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실사가 필요합니다. 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것, 또 장애인 임금에 대한 것. 근데 이제 이 통계상으로는 이런 것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 분들하고 여러 구체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못 받고, 그리고 고용 자체는 매우 현실적으로 장벽이 많이 네.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서 법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장애인분들의 복지에 있어서 이런 고용 문제는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한 장애인 관련법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분들도 당당한 우리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동 관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진보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핵심인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치 기본권입니다. OECD 나라들 중에서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없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할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권은 정치 기본권입니다. 네. 정치 기본권이 있어야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학 교수님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정치 기본권을 다 갖고 있는데 네. 말단의 공무직이나 선생님들만 정치 기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의 기본인 정치 네. 기본권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네. 권리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동 기본권입니다. 헌법에는 노동 기본권이 보장돼 있지만 네. 막상 현실에서는 네. 특히 영세 사업장들, 이런 사업장들에서는 제대로 노동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네. IMF가 터지고 나서 이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였습니다. 이런 정책이 진보당의 핵심 노동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함께 노동자분들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사회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칼갈이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칼갈이 봉사 외에도 이렇게 독특한 봉사를 또 진보당이 실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네. 둥글레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봉사단을 꾸려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하게 된 배경은 네. 제가 이제 작년 초부터 제가 살고 있는 왕조 이동에 새벽에 쓰레기 줍기 봉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새벽에 출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이 인사도 하고 네. 동네 이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 이제 겨울이 되오면서 한 11월 달쯤에 네. 동네 아침 새벽 운동을 하시는 어머님께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새벽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차 같은 것도 괜찮아, 그런 봉사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것도 좋겠다 해서 이제 그 동네 차 봉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쓰레기 줍기 봉사를 하고 또 이제 차 봉사를 하니까, 그때 우리 동네 분들께서 이제 여기는 그만와도 되니까 딴 데 가서 봉사해도 된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시장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 갔는데 작년 겨울이 너무 추웠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인사만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네에서도 차 봉사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차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네. 워낙 춥고 어머님들께서 모닥불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모닥불도 없으면 얇은 비닐 하나로 이렇게 네. 그 새벽 추위를 이겨나가시는 걸 보면서 네. 양심상 그냥 인사만 못 드리고 네. 차봉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차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네. 어머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네. 이 추울 때 따뜻한 차를 네. 대접해 줘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시원하게 대접해 드리고 저희가 네. 이제 장마다 빼지 않고 네. 아랫장, 아랫시장, 우시장, 역전시장 네. 이렇게 이제 5일에 3일 동안은 그 시장을 쭉 차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안부도 물어보시고 서로가 많이 친해지셔서. 안부도 물어보시고 또 이러저러하게 걱정도 해주시고 네. 또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분들과도 따뜻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정말 그 주민분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기분이 참 따뜻해지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는 노동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보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핵심인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핵심 노동 정책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보당이 당원의 거의 70% 정도가 노동자 당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압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세 가지 정도 우리 진보당의 노동 정책을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어찌됐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정치 기본권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네. 현대 국가의 시민권은 정치 기본권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네. 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 고위직 공무원들만 정치 기본권이 있고 네. 하급직 공무원들은 정치 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민권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에 현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네. 정치 기본권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노동 기본권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다 보장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노동자들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IMF 시대 이후로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로 등장했던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네. 임금의 50%밖에 못 받고 재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네. 이 불합리하고 이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진보당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그리고 기간제 파견법 등을 폐지해가지고 네. 상시 근무 노동자들은 다 정규직으로 될 수 있고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을 기약하며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순천 시민분들과 복지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성수입니다. 진보당 이성수가 내건 현수막 보시고 속 시원하시죠?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속 시원하고 내 마음 같은 것입니다. 왜냐? 정치는 시민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앞으로 진보당이 현실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시원함을 그리고 내 마음과 같은 웃음과 행복을 드리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보당 이성수에게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지역 민생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신 진보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